반갑습니다. 박소장에 간다 박준철 소장입니다. 오늘은 울주군 덕신리에 있는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평소와 좀 다르게 내부도 다 보여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나처럼 기본적인 분석에서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입지 분석까지 오늘도 저 박소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으면 렛츠고! 인트로에서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이는 곳이 중계기거든요. 일반적인 중계기가 있는 것들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각 통신사의 본부 역할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역에서 본부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뿌려주는 중계기가 또 있거든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보일 건데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 멀리 있는 중계기를 확대할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는 중계기는 이렇게 건물 위에 이렇게 꽃처럼 피어있는 중계기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분국이라 하거든요. 본국에서 받아서 또 그런 작은 지역을 커버하는 중계기라 보시면 되고, 지금 현 경매 물건에 있는 중계기는 본국, 그러니까 본기지 역할을, 이 지역에서도 본기지 역할을 하는 중계기입니다. 이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월 임차료가 약 200만원 정도, 조금 더 되기도 하고요.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부가세 빼고요. 그러니까 건물 위에 중계기가 웬만한 원룸들 필요경비 다 빼고 나면 돌아가는 수익 정도 나옵니다. 이건 고정적인 것이고요. 이왕 옥상 쪽을 보셨으니까 옥상 부분만 먼저 보고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확대해서 보이는 중계기가 분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건물 옥상에도 저런 중계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억수탕이라고 표현된 데 제일 위쪽에 보면 또 중계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포트 그리드, 그러니까 침수대근 하지 않게 안전 규정에 맞춰서 좀 띄워놨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엄밀히 말하면 약간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방수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덜어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 보시다시피 조금 파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물주 분에게 물어보니까 누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수를 해주면 좀 더 안전하겠죠. 바로 옥상에는 이렇게 탈수기하고 세탁기 4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입주자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 영상을 먼저 보셨는데 기본적인 분석으로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2 타경 109 157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상읍 덕신리 362-2 외 2필지, 이게 총 3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 사실은 여기 목욕탕도 있고 하니까 근린주택이라고 표현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토지 면적은 196.56평, 건물 면적은 480.28평입니다. 굉장히 연면적도 크죠. 매각 조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19억 3,800, 31만 2,600원, 최저가는 49%인 9억 4,977만 3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3월 19일입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시면은 덕신리 362-2, 362-3, 362-4 이렇게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각각으로 보면 64.64평, 66.01평, 65.91평 이렇게 웬만한 원룸 부지보다 조금 작은데 이 세 필지가 함께 붙어 있고, 그리고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괜찮고, 나중에 입지에서 보시면 여기가 음식점들이 많은 거리에 바로 배후에 있거든요. 입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을 보면 1층에 목욕탕 주택, 그러니까 1층에는 목욕탕 안내실하고 또 거주하는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2층은 여탕이고요. 그리고 지하는 남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 5층은 원룸이 18개, 투룸이 하나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이 1997년 7월 10일입니다. 아무래도 이 물건에서 가장 큰 단점은 연식이 좀 오래됐다는 부분일 건데요. 이 부분도 또 현장 영상 보면서 또 설명드립니다. 기타 보일러시나 옥탑 계단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매각에 다 포함되니까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11월 26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김땡땡님이 미배당 낙찰자 인수이고 대항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보면 200이거든요. 입찰 금액에 대해서는 미미하니까 이거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타 여기도
제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상가 임차인이 사업이 2014년 10월 29일이라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채무자 겸 소유자이기도 하니까 대항력이 없다라고 표현했지만 있다고 해도 보증금이 200이니까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나머지 뭐 구땡땡님은 주거 임차인으로 607호 있다고 되어 있지만 뭐 전입이 늦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임차인이 3명인데 여기 보증금이 400에 월세 4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무시무시하게 밑에 보면 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기준글을 찾아보면 2020년 11월 26일 소유권 동일한 날짜의 건재단권이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에 끼어든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긴 있는데 보증금 규모가 200만원으로 작고 또 한 분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200만원 이 부분은 대항력이 없지만 이 부분도 합쳐도 400이니까 전체 입찰 금액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카카오 웹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좀 더 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 조금 동의를 얻어서 현장을 영상을 좀 디테일하게 담았거든요. 아무래도 27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손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외곽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이해하시고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디테일하게 담았는데 보통 현장 영상은 1분에서 2분 내외인데 여기는 무려 7분 정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길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거나 나는 경매에 대해서 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 또 이런 특이한 물건을 통해서 공부 사례로 삼고자 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방해되니 저는 또 잠시 인트로에서 보셨지만 굳이 한 번 더 보여드린 이유는 외벽에 이렇게 들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보자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분명히 현장에 가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외벽에 실금도 많고 뭔가 좀 부풀어 있기도 하고 이렇죠. 이걸 조금 더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고 이런 단점도 다 보여드려야지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중계기 다시 천천히 보시죠. 여기 SKT, KT, LG 중계기가 모두 다 있습니다. LG는 중계기가 조금 작아서 저 옥탑 쪽에 있다고 하시던데 여기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건물에 있는 미니 중계기하고는 임차료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하나하나가 크기가 제가 성인이 팔로 안아도 다 못안을 정도로 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작정하고 올려져 있는 겁니다. 옥상 쪽에서 내려가면서 옥탑 쪽에 누수 흔적을 좀 보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누수 흔적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옥탑 지붕 쪽에 건물 상태는 괜찮은 거고요. 외벽도 지금 내려가면서 봤는데 괜찮습니다. 해당 층은 6층이고 601에서 607호까지 있는데 604호 4자 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07호, 6호, 5호, 3호, 2호, 1호 이렇게 6개의 호실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해당 층에는 모두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방은 보니까 하나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나가서 청소하고 계실 때 제가 찍었고 6층의 제일 끝쪽에는 이렇게 별도 창고 공간이 있고요. 또 각 층마다 입구 시작하는 곳에 별도 창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공간은 층마다 2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601호고 저기 마저 보면 창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식적으로 뭐 통신 회선 같은 거, 분전함 같은 게 여기 있더라고요. 지금 차단기가 붙어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살짝 볼 건데 관리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이제 5층으로 내려가면서 또 보는 겁니다. 역시나 외벽 쪽에 외곽의 쪽에 뭐 누수나 결로 같은 건 안 보이고요. 여기 5층은 508호까지 있는데 역시나 4호 라인은 없습니다. 왼쪽에 창고가 보였고요. 8호 라인, 7호, 뭐 6호, 5호인데 여기 한 개의 호실에 대해서 내부를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긴 지금 사람이 사시는 건데 뭐 잠시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원룸의 구조를 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참고서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원룸, 오픈형 원룸에 화장실 하나, 조그만한 싱크대, 게스트 같은 게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죠. 뭐 간단한 거는 취사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505호,
아까는 지금 이 정도 끝쪽에 창고가 있었는데 여기 또 방이더라고요. 3호 라인 방이고 여기 맞은편 창고가 또 하나 있죠. 여기도 뭐 차단기, 분절함 같은 게 있는 건데 한번 내부를 봤습니다. 이제 3층으로 내려갈 건데요. 3층에는 6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4호가 없는 거고요. 지금 3층에 첫 번째 방은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실하고 방 실제 두 개니까 어떤 데서는 이걸 3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방이 정확하게 두 개 있고 거실 분리되어 있고 주방 있는 겁니다. 화장실 별도 있고요. 여기는 참고적으로 들어보니까 70만원 정도, 보증금 한 200에 70 정도 받기도 하고 80 받기도 한다더라고요. 일반 원룸에서는 보증금 먹고 전부 40이고 여기만 제일 큰 방이고 여기는 70에서 80 받는다 라고 표현하셨고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나가서 또 복도 쪽으로 마저 볼 거고요. 지금 3층 창고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창고가 또 중간에 있더라고요. 층마다 창고의 위치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리고 306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빈 방도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아까 중간에 창고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까 오늘 나갔다는 방 청소하는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원룸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조그마한 냉장고 있고 TV 있고 뭐 이렇게 옷장 있고 침대 그리고 화장실 조그마한 싱크대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증금 없이 월 40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층으로 내려가면 2층은 여탕인데요. 뭐 당연히 2층 여탕도 제가 보여드려야 하지만 그럼 아시죠? 설컹설컹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면 안내실과 이제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큰 방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안에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안에 주인 세대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는 왔고요. 그리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면 남탕이거든요. 남탕은 조금 더 크기가 좀 큰 걸로 되어 있던데 아무튼 남탕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실제로 모유하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인터뷰도 했거든요. 여기 어떠냐고 뭐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보증금 없고 월 40인데 인기가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해당 원룸에 거주하시는 19세대에 대해서는 목욕비를 공짜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던 출근하기 전에 하던 본인이 목욕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게 메리트가 있어서 이 방이 꽉꽉 차지 않았나 싶고 가장 오래 사셨던 분은 13년 거주하셨답니다. 그분이 13년 거주하셨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살기도 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탈수기 같은 것도 있고 뭐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 같은 것도 쓸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날도 뭐 세탁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로 나가서 또 외관을 한 번 더 제가 살펴보는 겁니다. 아까 위에 중계기로 올라가는 전선 다발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외관은 뭐 거의 27년 차 정도 되니까 뭐 상태는 별로 안 좋죠. 솔직히 말하면. 아마 이것 보고 또 조사된 임대차 내역을 보고 이미 손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400에 뭐 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건물은 이렇게 낡았는데 이걸 어디다 쓰겠냐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죠. 옥상 위쪽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역시나 건물 외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여지는 것이고 긁어버리고 뭐 나중에 칼라 강판 덮으신다든지 뭐 그렇게 좀 미장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또 사무 공간 또는 근데 여기는 근린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방이 2개 정도 있고 주방 따로 있더라고요. 내부를 살짝 보고 왔습니다. 방 2개 그리고 거실 주방 되어 있죠. 여기는 사실은 이종 근린 세상을 시설이니까 그렇게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실로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이렇게 뭐 집기들 좀 나와 있죠.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꽤나 긴 영상이었죠. 주인분의 동의하에 제가 좀 촬영을 진행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누가 봐도 큰 금액이 아니지만 선순위 임차인도 있고 이런 목욕탕도 있고 얼마의 수익이 들어온지도 모르면 이거는 무조건 유찰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대로 내가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게 동의하셔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촬영한 거고요.
하나씩 입지 분석을 하고 하나씩 또 뜯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경매의 물건은 이렇게 세 필지거든요. 여기는 아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 하나, 둘, 세 필지에 걸쳐져 있는 건데 여기가 코너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된 차들 보이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이게 쭉 가면서 수백 미터 이어져 있는 그 먹자 골목 쪽이거든요. 롯데뷰를 한번 볼까요? 방향으로 쭉 보면 양쪽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추어탕 가게라든지 뼈다구 해장국이라든지 음식점 뭐 이런 술집들이 이 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료 주차거든요. 이쪽으로. 도로 양옆으로 무료 주차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쪽은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여기서 가게를 하시거든요. 여기는 생마늘 보쌈이라 되어 있는 여기에 신대풍 감자탕이라는 뼈다구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국에서 한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신대풍 감자탕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 좌우로 또 반대편으로 주차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덕신 쪽에는 원룸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매가 많이 되기도 했고 나중에 실거래가에서 보시겠지만 뭐 평당 600, 800, 1000, 1100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원룸이라는 게 결국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에 주택으로 쓰는 게 3계층 이하, 그러니까 필로티 해도 4층인 거고 방의 개수가 19개 이하인데 보통 대지가 60에서 70평, 큰 건 90평 정도 해서 만들어진 거 보면 주차 대수 때문에 결국 넘어가지 못하고 방이 9개, 많아봐야 10개, 8개, 덕신에 있는 원룸들은 거의 8개, 9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개 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뭐 원룸이든 투룸이든 한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신축 원룸이라 해서 뭐 원룸 월세를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오래됐다고 해서 원룸 월세를 10만원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갭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결국은 방의 개수 싸움이고 규모의 경제면에 봤을 때는 방의 개수가 많을수록 아니면 두 개 붙어 있는 걸 운영할수록 좋은 건데 여기는 방이 무려 19개 있습니다. 주인세대 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뒷면에 이종 건생으로 사무실로 되어 있다는 거기도 방이 2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을 3를 넣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개수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덕신의 입지는 사실 뭐 축소하면은 덕신이라는 에리어가 여기입니다. 물론 여놓으면은 제가 신혼 때 살았던 남창 쪽인데요. 덕신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보면 여기 산에서 뭘 캐서 먹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기 산업단지에서 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크죠? 이진도 크고 뭐 온산항도 크고 여기 S오일도 있고 고려아연, 대한유화 업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지금 그리고 최근에는 S오일에서 우리의 미스트 에브리띵인 빈살만께서 샤인 프로젝트 무슨 맨가요? 붉은 맨가요? 프로젝트 하면서 10조 가까이 여기다 갖다 부었죠.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2026년 되면은 하루에 1만 6천 명 정도 일하러 들어온다고요. 지금은 기반 시설을 하고 뭐 파이프렉 같은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라인을 포스를 하거나 할 때는 하루에 16,000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야 되겠습니까? 뭐 산에 진치지 않는다면 결국 남창이나 덕신이나 가까운 덕화 쪽에서 올 건데 그래도 접근성은 덕신이 왔다겠죠. 근데 덕신에 가보시면 원룸 정말 많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값도 굉장히 높고요.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 물건이 있는 것은 이렇게 세 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맞은편에 2017년 5월에 917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년도에 793만원, 17년도에 1100만원, 1148만원, 790만원, 916만원, 뭐 1195만원 다양하거든요. 여기 900만원대로 좀 떨어지는 것들은 건축연도가 좀 된 거고 좀 높은 것들은 건축연도가 그래도 좀 오래되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볼까요? 여기는 컨디션은 2016년에 4층이고 대지 66평에 연면적 120평이네요. 얘가 지금 하나가 64평 정도 되니까 이 대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덩어리가 3개죠. 약 2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는 코너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코너지만 여기가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여기도 2017년이고 4층이고 대지 68평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죠. 연면적 119평입니다. 그럼 여기는 방이 한 8개, 9개 있겠죠. 한번 가볼까요? 예, 방은 8개나 되어 있고요. 예, 승강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17년도에 지어졌고 방이 8개인데 뭐 승강기 없지만은 평당 1148만원 그래 됐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1195만원 받던 것도 뭐 더 쫓아가 보면은 8가구라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승강기 없습니다. 16년에 지어졌거나 17년에 지어졌거나 방이 8개인데 승강기 없고 뭐 1100만원대라면은
얘는 지금 뭐 토지가 약 200평 정도 되고 1997년도 지어졌으니까 연수로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 방의 개수에서 8개짜리 2개 운영한다고 해서 원룸 임대료가 더 엄청 급격으로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어차피 한 명이 관리한다면 저는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외관 빼고요. 다 뭐 여기 987만원을 보면 이것도 2018년이네요. 근데 3층이고 연면적이 훨씬 작습니다. 대지 66평이고요. 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최근에 2017, 18, 16 정도 지어졌던 원룸 방 8개짜리는 평당 1000만원 정도 보여지고 낮아도 900만원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률을 더 깎아먹는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도 있겠죠. 얘는 지금 코너 아니지 않습니까? 얘는 코너인데 한 블럭 뒤쪽이고요. 여기 있는 것도 코너는 아니죠. 맞은편에 917만원.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는 2010년도 지어졌고 4층이네요. 대지 77평, 대지가 좀 더 큽니다. 연면적 130평이고요. 하지만 여기는 9가구, 방이 9개나 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 있는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승강기 없네요. 원룸이 기대할 수 있는 보증금이 뭐 300 또는 500에 월 30, 35만원, 40만원 언더입니다. 이게 뭐 2023년도 4년도에 지어졌다 한들 이게 뭐 100만원 받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2010년도 지어졌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보증금 원룸을 10만원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고 얼마나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냐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몇 년도다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거래된 가격들이 아무튼 1000만원대 900만원대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해당 경매 물건을 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 지어졌다는 것은 뭐 알고는 갔지만 외관을 봤을 때 외관이 정말 너무 관리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부풀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사된 임대차 내역도 심지어는 뭐 400에 40만원? 어쩌라고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실상적으로 현장 임장을 가서 처음에 한번 좀 운전 박대를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제 명함을 드리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유찰된다. 근데 유찰되는 것은 뭐 사장님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은 괜찮은 물건인지 모르고 유찰되면은 이것도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나한테 기회를 달라. 촬영하고 이걸 어필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 조금 더 공정하게 다루어 드리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자면 옥상에는 SK, KT, 뭐 LG U+의 통신 중계기 본점이 있는, 그러니까 본점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건데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분국이 아닌 본국 정도 수준의 아까 헤비한 장비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월 200만원 정도 부가세 빼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룸 18개에서는 보증금 없이 월 40만원, 투룸 하나에서는 70만원에서 80만원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방 19개 대충 계산하면은 800 뭐 몇십만원 되는데 끝다리 빼면은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지국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방 19개에서 800만원 올라옵니다. 그 다음 핵심이 또 있는데요. 아까 남탕 여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500에서 600만원, 겨울에는 700에서 800만원 정도 매출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좋은 것만 있느냐? 물론 경비도 있겠죠. 한 달에 기본적으로 물값,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하거든요. 물값으로 약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학공장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했고 수처리 파트에서도 제가 일을 했거든요. 수처리라는 게 뭐냐면은 지하수가 올라오면 여기에 경도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물질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걸러주기 위한 마이크로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몇 마이크로미터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는 원통으로 된 마이크로 필터를 사용한답니다. 3, 4일에 하나씩 소모된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하나 3,000원, 4,000원 한답니다. 그럼 뭐 이거는 곱하기 12달 하면은 계산 나올 건데 이것까지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최초에 이분이 이어받으셨을 때 이제 가스보일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2012년도 정도 시점에 경매로 취득을 하신 거고요. 그때 11억 정도 들어가고 뭐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전기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계절 따라 다르지만 350에서 약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더 나온 때가 겨울이 되겠죠. 이 온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목욕탕에 돌리고 또 각 객실마다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샤워기도 쓰고 그렇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인터넷과 유선 TV가 약 27에서 30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달에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계약 전력이 115kW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계약 전력이 낮으면 많이 쓰면 누진 요금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115kW 정도 넣었다고 하시고요. 또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아까 1층에 그 주차장 입구 쪽에 보면은 이종 건생이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 2개하고 거실하고 싱크대 붙어있는 여기에 대한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주인 세대가 있으면서 관리하는 살림살이하는 그 방들이 큰 방들이 있고 거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임대차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러프하게 가져와서 보면은 통신에서 200만원, 방에서 800만원, 그리고 목욕탕에서 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까 떨어지는 경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기료 350에서 500만원 정도? 뭐 앞서 영상 돌려보시면 되겠죠. 다시 리바이벌 하려면 영상이 계속 길어집니다. 어쨌든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 조사되지 않았던 내역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건물 소유자분한테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입찰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도 어쩌면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양측에서 어떤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더 참고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수많은 경매 현장을 보지만 여기에 세입자들이 피눈물 흘리고 가는 현장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해당 경매 물건을 보면서 사장님과 거의 1시간씩, 2시간씩 이야기를 2번 나눴거든요. 하나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사장님이 어느 누구에도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세입자 중에 보증금 못 받고 나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200만원 못 받고 나간다는 사람도 지금 원 차임에서 다 깎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누구도 피해 보는 사람 없고요. 또 해당 경매가 좀 특이하게도 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처럼 세입자들이 돈을 못 돌려받을 정도로 보증금을 과도하게 걸어놓고 나 몰라를 배째고 가는 이런 경매 현장은 아니라는 게 조금 안도가 되고, 그런 취지에서 이 건물주분들 만나서 조금 더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린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배째고 세입자들 나 몰라라 하는 분이었다면 이런 인터뷰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도 뭐 관점에 따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진심을 담아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입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긴 현장 영상과 구구절절한 설명으로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입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한 촬영에 협조해 주신 소유주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원만히 해결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난의 댓글 차단하니까 달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